오늘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사이코패스 샴 쌍둥이 이야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번에도 제가 쌍둥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샴 쌍둥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러시아가 소련이던 시절이에요. 1950년 1월 눈보라가 몰아치던 모스크바에서 한 쌍둥이 자매가 태어납니다. 보통의 쌍둥이와는 조금 다른 샴 쌍둥이였어요. 상반신은 분리되어 있는데 하반신이 하나인 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샴 쌍둥이는 왜 샴 쌍둥이라고 부르는 걸까? 여러분 알고 있나요? 원래 샴 쌍둥이는 결합 쌍둥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샴 쌍둥이가 되었냐면 유명했던 한 쌍둥이 때문이에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 1811년 태국이 샴이었을 당시 이름이 창과 앵인 결합 쌍생아가 태어납니다. 맞아요. 그 샴 고양이가 샴 쌍둥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샴 쌍둥이라는 건 태국이 샴이었을 때, 그러니까 태국 쌍둥이랑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샴 쌍둥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조선 쌍둥이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급입니다. 그래서 요 창과 앵 두 샴 쌍둥이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머리도 둘, 팔도 둘, 다리도 둘 인채로 태어났는데 가슴부터 배꼽까지 허리가 붙은 채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붙은 채로 태어난 샴 쌍둥이가 곧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성이 벙커였거든요. 물론 자기들이 만든 성이긴 하지만 이 벙커 형제는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곧 이 쌍둥이를 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까지 왔어요. 엄청나게 유명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18살이 됐을 때 한 미국인이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들 돈 벌게 해줄게. 나 따라올래?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 벙커 형제는 그 미국인을 따라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벙커 형제를 미국으로 데려간 사람의 이름은 바로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에요. 그 서커스를 하던 바넘 효과로 유명한 그 바넘이 데려간 겁니다. 바넘은 이 벙커 형제를 1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형제를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돈벌이에 이용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자 이후 형제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지방에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가지고 농장이랑 노예를 사서 그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각각 32살 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게 가족 사진이에요.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냐? 각각 애들레이드 예이츠, 사라 앤 예이츠예요. 그러니까 둘이 자매야. 근데 심지어 둘이 쌍둥이에요. 이 샴 쌍둥이 형제는 쌍둥이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각자 가정생활을 따로 했어요. 이 부부는 특수 제작한 4인용 침대를 썼고요. 4일은 아델레이드 집에서 있었고 또 4일은 사라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니까 어쩔 수 없이 4일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들은 아주 만족했대요. 이 결혼 생활에. 그리고 심지어 창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무려 10명. 앵도 밑에 아이를 낳았는데 무려 11명. 자, 그리고 이들은 샴 쌍둥이들은 보통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상식을 깨고 무려 63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63세, 63살의 나이에
사망을 해서 이들이 최고령 샴 쌍둥이에요. 엄청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죽었냐? 1874년에 건강하던 앵이랑 달리 음주를 너무 많이 해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창이 침대에 누워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를 발견한 앵이 놀래서 분리수술을 위해서 의사를 불렀으나 결국 뇌출혈로 앵 역시 2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해요. 샴 쌍둥이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할 이야기, 이 벙커 형제 다음으로 오래 살았다고 알려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1월에 태어난 샴 쌍둥이, 이 자매의 이름은 각각 마샤와 다샤예요. 마샤, 다샤, 크리보실료 포바입니다. 모스크바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랑 떨어져야 됐어요. 당시 소련이 스탈린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실험을 위해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부모한테 이 아이들은 곧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시켰고, 한 달 뒤에 이 아이들이 폐렴으로 사망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극비리에 이 아이들을 감옥 같은 병원에 가둬놓고 실험 대상으로 키운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심장이랑 혈관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혈액 순환계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근데 각자 신경계가 따로 독자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샴 쌍둥이가 실험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로 매우 잔인한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 과학자들도 아이들이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리방에다가 넣어놓고 보호 관찰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애들이 생각보다 잘 살아요. 그래서 금방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이름을 마샤와 다샤로 지어줍니다. 이름을 각각 붙여주고 출생신고를 했는데 출생신고서가 한 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쌍둥이로 본 게 아니라 머리가 둘인 기형아로 본 겁니다. 이후의 쌍둥이들은 철저하게 실험체로만 살아야 됐어요. 정말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모든 게 다 실험이었어. 우유를 먹어야 될 때, 엄청 어렸을 때부터죠. 우유를 먹어야 될 때 한 아이한테만 우유를 주고 다른 아이를 굶겨요. 그리고 다른 아이가 배가 고파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한테만, 한 명한테만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동상을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래놓고 다른 아이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지, 한 아이를 재우고 다른 아이를 재우지 않아요. 그리고 나면 또 못 잔 아이가 수면 부족을 느끼게 되는지, 한 아이만 얼음물에 집어넣었을 때 다른 아이까지 저체온증이 오는지, 한 아이에게만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다른 아이의 신체에 어떤 반응이 오는지, 심지어는 방사성 물질, 독극물까지 주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신체 반응을 본 거예요. 샴 쌍둥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그렇게 쌍둥이는 매일 아침마다 피를 뽑혔어요. 실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할 때마다 다 벗겨놓고 나체로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6년 동안 매일매일 실험당했어요. 근데 6년 생각보다 짧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6년 뒤에 이 실험기관에서 풀려나서 의족 연구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생활은 딱히 다르지 않아요. 이 의족
연구소로 보내졌을 때 이 아이들이 6살이었을 거 아니에요. 6년 동안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 배운 거예요. 그냥 정말 동물처럼 실험만 당해진 거야. 말도 못 배웠고 그냥 단어만 말할 수 있었어. 단어 몇 개만. 게다가 일어서지도 못해요. 일어서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걸을 수도 없고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요. 그래서 6살짜리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이 의족 연구소에 오고 나서 겨우 일어서서 걷는 법을 배웠는데, 일어나서 처음 목격한 게 거울에 비친 자기들의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이 의족 연구소에 와서도 성장 단계마다 꾸준히 계속 나체로 사진을 찍어야 됐고요. 여기서는 샴쌍둥이가 사회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걸 실험했냐면, 그렇게 막 몸에 뭘 막 주입을 하고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걸 본 거예요. 이 소련에서 통하던 마르크시즘에 따르면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자매는 성격이 완전 달랐어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심지어 몸을 공유하고 있는 아이들인데도 성격이 완전 달라. 마샤는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거의 모든 항목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나는 정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였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다시아는 엄청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이었대요. 다시아는 수술을 통해서 몸을 분리하고 정상인처럼 살고 싶어 했대. 정상인처럼 뭐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일자리도 갖고 결혼도 해서 살고 싶었는데 마샤가 모든 걸 다 거부한 거야. 마샤는 엄청 폭군처럼 굴었어요. 술을 엄청 좋아했는데 구역질 반사 때문에 술을 못 마시게 되니까 술을 싫어하던 다시아한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합니다. 그 술을 다시아가 억지로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취기를 같이 느끼는 거야. 아, 좋구만. 이러고서 취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아가 일자리를 나중에 얻게 됐는데 마샤가 일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고 책이나 읽고 술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다시아의 취업을 방해합니다. 일 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나중에 1990년대가 돼서 의술이 발달해서 이 샴쌍둥이에 대한 분리수술이 되게 안정적이 됐을 때 이 둘은 분리가 가능했대요. 그래서 한 의사가 이 자매한테 분리수술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마샤가 적극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술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 의족 연구소에서 나와서 학교를 다니기는 했어. 장애 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이 다샤가 장애인 소년이랑 연애를 하기도 했어요. 아, 너무 로맨틱하고 좋은데 다샤가 이제 이 장애인 소년과 사귀면서 둘이 이제 뭐 뽀뽀도 하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뽀뽀를 할 때면 이제 뭐 마샤도 나름 이렇게 뭐 눈도 좀 돌려주고 모른 척도 해주고 뭐 이래가면서 이제 둘이 연애를 한 거야. 근데 이 남학생은 다샤를 진짜 좋아한 게 아니라 자랑 삼아서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나 그 샴쌍둥이 애랑 뽀뽀도 해봤잖아. 야, 내가 스킨십 어디까지 하나 내기할래? 이런 거야. 그래서 다샤가 그걸 알게 되면서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이렇게 힘들게 둘은 성인이 됐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장애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밖에 나가서도 안 됩니다. 때문에
20살 때부터 양로원에 수용됐어요. 당시 개념에서는 샴쌍둥이는 장애인이고 장애인은 사회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35살이 돼서 엄청 수소문을 해가지고 엄마를 찾았어. 친엄마를 찾았는데 낳자마자 아이들을 뺏겼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처음 보는 샴쌍둥이잖아요. 처음 보는 샴쌍둥이가 와가지고 엄마 이러는 거야. 정이 가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자매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불쌍하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너무 불쌍한 샴쌍둥이 아이들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걸 못 견뎌 했던 자매는 엄마랑 같이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980년대 소련이 좀 개방적으로 변할 때쯤에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양로원에서 탈출을 하게 됐고 이 이야기가 독일 언론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을 해서 자서전을 썼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에는 마샤와 다샤라는 제목으로 아마 나왔을 텐데 절판됐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서전을 쓰면서 이 마샤와 다샤는 자기 같은 케이스의 다른 아이들에게 뭔가 좀 위로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2003년 4월 17일 마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리고 다샤는 살려면 반드시 분리수술을 했어야 됐는데 분리수술을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나의 반쪽과 함께 있겠다 라고 해서 수술을 거부하고 마샤가 사망한 지 17시간 만에 다샤도 폐혈증으로 사망합니다. 네, 좀 많이 씁쓸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한쪽이 사이코패스였던 샴쌍둥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